자, 가석방 보시게 되면 의 읽어보세요. 의 읽어보시게 되고 이것은 목적형, 교육형주의를 그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형법 제72조의1항은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게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라 그랬죠. 누가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7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적 조치일 뿐이다 라고 해서 법조문에서도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량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행정당국에 의해서 가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한다든지 또는 행정당국이 그거 가석방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석방을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가석방을 해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혜적 조치다. 그래서 재량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쭉 묶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정기형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자,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자,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밑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즉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보면 정기형 제도를 보완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역 5년을 받았잖아요. 5년을 받았다. 그래서 5년을 받았는데 5년이 정기형이잖아요. 정기형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이 사람이 수감 중에 행상이 양호해요. 사고 안 치고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성격도 우수해요.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조기 출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엄격한 정기형 제도를 보다 완화한다. 완화해준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다시 법조문 가보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 하죠. 무기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돼요. 유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지나야 되고요. 그랬을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색깔 칠하셔야 돼요. 숫자 나와요. 숫자 20년 3분의 1입니다.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닙니다. 3분의 1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벌금이나 과료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돼요. 완납 못하면 못 나가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기출문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이걸 다른 말로 이퀄 미결 구금이라 그래요. 미결 구금 일수는 가석방 기간에 있어서 산입을 하죠. 산입을 한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소년범도 잘 나오죠. 자,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무기수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되고요. 15년짜리 유기형은 3년이 지나야 되고요. 부정기형 같은 경우는 단기입니다.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항상 부정기형 나오면 단기입니다. 장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단기라는 거 일단 색깔 칠하시고요. 나머지는 빨간색이죠. 5년짜리, 3년짜리, 3분의 1. 그리고 15년짜리입니다. 15년. 숫자 받으시고요. 시험 내려면 뭐 이 하나의 지문 갖고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어떻게 되는지. 7년 틀렸지. 10년 틀렸지. 3분의 1 틀렸지. 2분의 1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조문이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별표를 안 치면 안 치는 게 아니고 중요하면 같이 치셔야 돼요. 형법도 별표 쳐보시고요. 이건 성인이고요. 형법에 나와 있는 건 성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가석방 심사 허가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어디 소속하여 두나요?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둡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시 한번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기관입니다.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심사기관이라는 거고 장관 밑에 둔다. 그리고 위원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5동그라미, 7동그라미. 5구입니다. 5구. 5구. 57 하면 틀려요. 5구다. 그리고 위원장은 차관이다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장관 아니고요. 차관입니다. 차관. 다 시험 문제. 전부 다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위원회 심사 과정, 심사 내용의 공개 범위와 공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고. 자, 2호, 3호 내용 중에서 2호가 밑에 2호, 3호 있잖아요. 그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여 공개하되 알고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1, 2, 3을 묶으시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의 공개 범위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해야 되고요.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를 해야 되고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 그때 공개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은 즉시, 심의서도 이거 함부터 즉시, 회의록은 이거 한 다음에 5년이 지난 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에 뇌물죄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이 형법이 적용되겠지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돈 받고 해주게 되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127조 위반죄, 132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기출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심사 대상 볼게요. 자,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법 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그 다음에 가석방 취소 등을 심사한다는 걸 심사한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즉,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받으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가보면 심사 결정한다 아닙니다. 심사하는 심사만 하지 결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보호관찰은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은 밑에 해설 나와 있지만 보호관찰은 어디서 해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위원장의 직무 나와 있네요. 자, 위원들을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위원회 임명 이촉도 좀 받으시고요. 뭐 볼 거 없지만.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139조 2호, 3호 위원회 임기는 몇 년짜리다? 빨간색으로 2년짜리다. 동그라미 치시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지. 연임의 제한은 없다 하면 틀려요. 한 차례만 가능한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어떤 건 또 연임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간사는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요. 없다 그러면 틀리네요. 그리고 이건 쉽지? 과반수 곱하기 과반수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고. 자, 사전조사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고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요? 소장이 조사를 합니다. 자, 신원에 관련된 사항 조사하겠죠.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만 소장이 적격심사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원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 쭉 읽어보시고 뭐 책임감, 협동심, 작업장려금, 작업상태 등 다 조사를 합니다. 자, 범죄 관련된 사항들도 전부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쭉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답은 체크하시고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전화통화 밑줄 그시고 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국법에는 어땠느냐? 자, 국법에는 자,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땡땡. 접견은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통화 대신에 서신의 수신, 발신, 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서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삭제되고요. 삭제되고 전화통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조사할 때 유의할 사항들, 그 다음에 결과들, 그 다음에 시기 나왔네요. 자, 시기를 볼게요. 자, 지금 방금 1호, 2호, 3호를 봤잖아요. 신원에 관한 사항들, 범죄에 관한 사항들,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자, 그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되고, 2호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해야 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직 이거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는데 밑에 나온 것은 18년도 8급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몰라요. 또 내는지 1개월짜리 그 다음에 2개월짜리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이런 숫자들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좀 봐두시고요.